취임 후에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던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한 5개의 과제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책 감사 차단과 적극 행정 활성화, 또 공무원 처우 개선, 포상과 승진 확대, 또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직권 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지금 남용방지죠. 남용이라는 글자가 빠졌는데, 자 어쨌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일단 조기현 변호사님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이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고 이렇게 또 두 줄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적용에 있어서를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실제 정책과 관련돼서 직무집행을 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정권이 바뀐 후에 전 정권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이런 방식으로 직권남용으로 해서 수사하고 기소한 사들이 최근에 집중됐습니다. 이게 네.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초로 사실 직권남용죄 적용이나 처벌 사례가 거의 드물었었는데 IMF 때 당시 그 경제수장이었던 강경식 아마 재정경제부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워낙 이 제대로 이 재경부 장관이 직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IMF라는 국난이 초래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직권남용죄가 공론화되고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결국에 그 사건도 역시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가 실제 유죄로 처벌되거나 성립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성립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서요. 네. 이 직무 권한에 해당돼야 되고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위법 부당한 직무 집행을 해야 되고 그 결과로서 의무 없는 일을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이 모든 게 다 성립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할 때는 대부분 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는 2017년 이 국정농단 사건 때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대표 수사팀이 국정농단 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들에 대해서 대규모 이제 직권남용죄를 적용했었죠. 이 부분도 상당수가 무죄가 됐습니다. 물론 전 정권의 직무집행, 그러니까 정책 행위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렇게 적용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때 이 고위공직자나 장관들의 직무행위, 예를 들면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돼서나 이 직무에 관련해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감사원은 감사하고 이 관련해서 전 정부 정책을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경직이 되고 굳이 일을 만들어서 하거나 이 대통령의 정책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잘못하면 이렇게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활력을 잃고 어떻게 새로운 어떤 정책 추진에 소극적이게 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대통령이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 감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직권남용죄 수사 기소를 남용해서 공직사회가 이 활력을 잃게 하는 이 잘못된 법 적용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문항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직권남용죄를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좀 많잖아요. 공직사회에서 괜히 나서지 마. 그랬다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도 있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 활성화도 있지만은 이게 지금 정치적 수사의 도구로 좀 쓰인다라는 지적도 꾸준히 있었거든요.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직권남용죄로 처벌된 케이스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지난 문재인 정부 때까지.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했죠? 박근혜 정부 때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공무원의 상당수 그리고 나아가 그 무렵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때의 법원 행정처에 있던 분들을 이른바 사법농단이란 이름으로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줄줄이 구속영장을 쳤고 실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소 상고가 되면서
100% 거의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때도 그런 문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왜 그러면 지금까지 기소가 된 적도 없고 기소가 돼서도 무죄가 나왔냐? 이걸 직권남용을 강하게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를 걸면은 그 자체가 이른바 공무원 복지부동 조장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 예, 결국 열심히 했는데 그에 따라서 나갈 형사 처벌을 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 그렇게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대부분 다 무죄가 했다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 문제가 되느냐? 사실 이 문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윤석열 정부에서 전임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월성 원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기소하는 그런 문제, 나아가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책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와서 그때는 전가의 보도로 쓰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잡으니까 본인들이 직권남용할 부분에 대한 처벌될 사안을 법을 없앰으로써 이거를 그 면책시켜 주려고 하느냐 그런 지금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 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며칠 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 전격 기소를 할 때도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위원들을 다 부르지 않았던 그래서 그 부르지 아니한 분들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그때도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지금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전가의 보도, 전임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탄압하는 도구로 쓰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법 자체를 바꾸기보다 법은 있지만 마치 지금 60년, 70년 동안 기소해서 처벌한 사례가 없듯이 법은 살려두되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오남용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그 지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